격투기의 역사는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서로 다른 시대의 두 전설이 격돌한다면 누가 승리할 것인가? 여기에 그 질문의 정점에 있는 두 거인이 있습니다. 한쪽은 K1의 황금기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거인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입니다. 그는 압도적인 신체 조건 그 자체로 하나의 장르였던 선수입니다. 다른 한쪽은 현대의 MMA 헤비급의 진화를 보여주는 공포의 상징 프레데터 프란시스 은가누입니다. 그는 신이 내린 힘을 완벽한 MMA 기술로 벼려낸 파괴자입니다. 이 대결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누가 더 강한 펀치를 가졌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격투 스포츠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신체 조건이 역사상 가장 진화된 파워 펀처의 맹공을 견뎌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무대는 최홍만을 스타로 만들었던 K1의 사각 링이 아닌 현대 종합격투기의 심장부 UFC 옥타곤입니다. 우리는 이 가상 대결을 위해 각 선수의 가장 강력했던 시점을 가정합니다. 최홍만은 2008년 뇌종양 수술 이전 세미 슐트와 같은 전설들을 꺾으며 위용을 떨치던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의 전성기 모습입니다. 당시 그는 160kg에 육박하는 거구와 아직 깎이지 않은 맷집을 자랑했습니다. 프란시스 은가누는 스티페 미오치치와의 1차전 패배 이후 약점을 극복하고 완전체로 거듭난 UFC 챔피언 시절의 모습입니다. 인내심과 전략, 그리고 새로 장착한 레슬링 능력으로 그의 신화적인 파워를 완성했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최홍만의 존재감은 그의 경이로운 신체 스펙에서 시작됩니다. 전성기 시절 그의 키는 218cm, 체중은 160kg에 달했으며 리치는 무려 226cm에서 235cm까지 측정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212cm의 거인 세미 슐트마저 작아 보이게 만드는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단순히 크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뇌종양 수술 전 그의 신체는 근육량 140kg, 체지방률 10% 이하로 온몸이 근육으로 이루어진 괴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체 조건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그 자체로 강력한 전략적 자산이었습니다. 그의 키와 리치는 역사상 어떤 격투가도 경험해보지 못한 독특한 교전 거리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존 게임 플랜을 무력화시켰으며 세미 슐트와의 경기에서 그 위력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최홍만의 파이팅 스타일은 그의 뿌리인 민속 씨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천하장사 1회, 백두장사 3회를 기록한 씨름 기술은 K1 링에서 강력한 클린치 능력으로 발현되었습니다. 그의 주무기는 거리를 유지하는 압착인 오지마킥, 클린치 상황에서 쏟아내는 파괴적인 니킥, 그리고 자신보다 작은 상대의 정수리를 내리찍는 핵꿀밤이라 불리는 펀치였습니다. 그의 커리어 정점은 당시 K1 챔피언이었던 세미 슐트를 꺾은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그는 특유의 적극적인 압박과 클린치로 슐트의 장기인 원거리 공격을 봉쇄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최홍만의 스타일은 K1 룰 안에서 단순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몸으로 상대를 압박하고 힘으로 클린치 싸움을 지배하며 상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전성기 시절에도 최홍만의 약점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발과 손의 스피드가 모두 느렸고 공격 패턴은 너무 정직해서 쉽게 간파당했습니다. 특히 하체는 그의 약점으로 지목되어 레미 보냐스키는 집요한 로우킥으로 최홍만을 완벽하게 공략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MMA 무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그라운드 기술의 부재였습니다. 그는 60억 분의 1표도르 에멜리아넨코에게 2분도 채 되지 않아 안바로 패배했고 자신보다 훨씬 작은 미노아멘에게는 체력이 방전된 끝에 기록으로 서브미션 패를 당했습니다. 이 경기들은 그가 타격전을 벗어나 그라운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맷집 역시 K1의 10온스 글러브 기준으로는 준수했지만 마이티 모의 강력한 오버핸드 훅 한 방에 KO패를 당한 경험은 그가 파워 펀처에게 무적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K1의 룰은 최홍만에게 단순한 경기 규칙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가려주는 보호막과도 같았습니다.
K1 룰은 그라운드 싸움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클린치를 제한합니다. 최홍만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MMA 전적이 증명하듯 그라운드 기술이었습니다. 즉, K1 룰은 최홍만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황을 시스템적으로 제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커리어 전체가 테이크다운 방어나 그라운드 공방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서 구축되었습니다. 그의 앞차기와 클린치 공격이 효과적이었던 이유도 상대가 카운터로 태클을 시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MMA에서는 그의 앞차기는 레슬러에게 테이크다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그의 K1에서의 성공은 MMA 무대로 그대로 옮겨올 수 없는 특정 환경에 고도로 의존적인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은가누의 파워는 전설의 영역에 속하며 과학적으로도 그 위력이 증명되었습니다. 그의 펀치는 소형차가 빠른 속도로 충돌하는 것과 맞먹는 충격량을 기록했습니다. 이 힘은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알리스타 오브레임, 케인 벨라스케즈, 주니어 도스 산토스와 같은 전설적인 파이터들이 그의 주먹에 1분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이러한 파괴력은 상대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줍니다. 데릭 루이스와의 악명 높은 경기에서처럼 상대는 은간우의 힘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극도로 소극적인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이 공포의 오라는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은간우의 길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스티페 미오치치와의 첫 번째 타이틀전은 그에게 뼈아픈 패배를 안겼습니다. 미오치치는 레슬링을 앞세운 전략으로 은간우의 부족한 체력과 전무한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을 집요하게 공략했고 5라운드 내내 그를 압도했습니다. 이어진 데릭 루이스전에서의 무기력한 패배는 그가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는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코치 에릭 닉식의 말처럼 은간우는 타고난 재능에만 의존하는 대신 약점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카메룬에 관한 유럽으로의 험난한 여정, 파리에서의 노숙자 생활 등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경은 이 프로페셔널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강인한 정신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미오치치와의 2차전에 나선 은간우는 완전히 다른 파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내심을 갖췄고 푸더크는 향상되었으며 수비는 견고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레슬링이었습니다. 그는 미오치치의 테이크다운을 완벽하게 방어해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미오치치를 테이크다운시키고 강력한 그라운드 앤 파운드를 퍼부었습니다. 그의 공식 UFC 기록에 나타난 71%의 테이크다운 방어율은 이러한 진화를 증명하는 수치입니다. 그는 시리간과의 경기에서도 후반 라운드에 레슬링을 활용해 승리를 굳히며 자신의 새로운 무기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이 가상 대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전성기 은간우는 단순한 핵주먹이 아닙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완벽한 MMA 툴킷을 갖춘 파이터입니다. 그는 5라운드 전략 싸움인 시리간전에서도 완벽하고 폭력적인 게임 플랜인 미오치치 2차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펀처가 아닌 완성형 종합격투가입니다. 은간우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을 추가한 것을 넘어 그의 싸움 철학이 KO를 추구하는 것에서 KO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초기의 은간우는 KO가 터지지 않으면 쉽게 지치는 홈런 타자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오치치 2차전과 시리간전에서 그는 인내심, 페인트, 그리고 조절된 압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레그킥과 바디샷으로 상대의 방어를 허물고 파워펀치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첫 패배는 그에게 타고난 힘만으로는 정상급 파이터를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철학은 그를 훨씬 더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덫을 은간우는 무작정 돌진하는 은간우보다 예측하고 방어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체력을 안배하며 25분 내내 위협적인 존재로 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정신적인 진화야말로 그의 전성기를 정의하며 최홍만과 같은 제한된 스페셜리스트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가 되게 한 이유입니다. 주요 항목별 분석.
사이즈 대파워, 그리고 운동 능력. 최홍만의 40kg 이상 더 나가는 체중은 분명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하지만 MMA의 역사는 과도한 체격이 오히려 체력과 기동성에 독이 되며 운동 능력과 파워가 이를 극복하는 사례를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은간우는 결코 작은 헤비급 선수가 아니며 그 자신도 최상위권의 운동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다음은 K1의 타격 거리 싸움 대 MMA의 거리 싸움. 최홍만의 게임은 긴 리치를 활용한 킥과 클린치 니킥에 기반합니다. 반면 은간우는 4온스 글러브를 끼고 거리를 좁혀 폭탄 같은 펀치를 터뜨리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는 테이크다운의 위협입니다. 최홍만은 MMA 룰에서는 킥을 마음껏 찰 수 없습니다. 은간우의 복싱은 최홍만이 K1에서 만났던 그 어떤 상대보다 정교하고 강력합니다. 그렇다면 그래플링 영역은 어떨까요? 씨름 클린치 대 MMA 레슬링. 이 부분에서 승패가 갈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홍만의 씨름은 스탠딩 상황에서의 상체 클린치 싸움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폭발적인 더블렉 테이크다운이나 그라운드 하위 포지션에서의 방어 능력은 전무합니다. 반면 은간우의 레슬링은 MMA에 완벽히 맞춰져 있으며 K1 링에는 없는 케이지를 활용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맷집과 정신력, 두 선수 모두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입니다. 최홍만은 K1에서의 혈투를 통해 투지를 증명했고 은간우의 산 자체가 그의 회복 탄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홍만의 맷집은 10온스 글러브로 검증된 것입니다. 4온스 글러브를 낀 은간우의 파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또한 자신의 거대한 체격에 전혀 위축되지 않는 상대를 만났을 때 최홍만이 겪을 심리적 충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옥타곤 안의 압도적인 체격 차이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최홍만은 신장의 이 점을 살려 옥타곤 중앙을 차지하고 긴 다리로 앞차기 오지마 킥을 날리며 은간우의 접근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한 은간우는 무모하게 돌진하지 않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좌우로 움직이며 최홍만의 느린 반응 속도를 시험하고 빈틈을 찾을 것입니다. 결국 두 선수는 클린치 상황에 돌입합니다. 최홍만은 자신의 세계인 씨름사빠 싸움처럼 목과 머리를 컨트롤하며 니킥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지에 익숙한 은간우는 쉽게 제압당하지 않습니다. 그는 클린치 상황에서 짧고 강력한 어퍼컷과 훅을 최홍만의 복부와 안면에 꽂아 넣는 더티 복싱으로 응수할 것입니다. 이는 클린치를 휴식 공간이 아닌 체력을 갉아먹는 지옥으로 만드는 전략입니다. 최홍만은 이런 종류의 클린치 공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은간우는 최홍만의 느리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완벽히 파악했습니다. 그는 최홍만의 굼뜬 잽 안으로 파고들어 강력한 카운터 훅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최홍만의 약점이었던 다리에 대한 집요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로우킥은 거인을 움직이지 못하는 표적으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리 공격으로 최홍만의 기동력이 현저히 떨어지자 은간우는 테이크다운을 시도합니다. 그는 K1 링에는 없는 케이지로 최홍만을 몰아붙여 힘을 싣습니다. 1단 그라운드로 끌려간 순간 경기는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홍만은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처럼 무력해집니다. 미오치치를 상대로 무자비한 확인 사살 파운딩을 선보였던 은간우의 인성. 상위 포지션을 점령하면 엄청난 펀치들을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유력한 주요 시나리오는 그라운드 앤 파운드 TKO, 가장 확률이 높은 결말입니다. 1라운드 후반 혹은 2라운드 초반에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킨 은간우는 무자비한 파운딩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라운드 방어 기술이 전무한 최홍만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케이지 레슬링 경험이 없는 최홍만과 완성형 MMA 파이터를 추구하는 은간우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자선 시나리오는 스탠딩 KO. 이 역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다리의 데미지가 누적되어 최홍만의 움직임이 더욱 둔해지자 은간우는 테이크다운 페인트를 섞어 최홍만의 가드를 내리게 한 후 그 위로 강력한 오버핸드 라이트나 어퍼컷을 터뜨립니다. 4온스 글러브에 실린 은간우의 파워는
최홍만의 K1 기준 맷집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것입니다. 유일한 이변 시나리오는 최홍만의 클린치 KO.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희박한 시나리오입니다. 혼전 상황에서 최홍만이 기적적으로 은간우를 완벽한 더블 넥 클린치에 가두고 은간우가 빠져나오거나 테이크다운을 시도하기 전에 연속적인 니킥으로 KO시키는 그림입니다. 이는 은간우의 치명적인 전략적 실수와 최홍만의 힘이 은간우의 운동 능력을 압도하는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야 가능한 극히 낮은 확률의 이변입니다. 최종 결론, 진화는 이변을 압도한다. 이 가상 대결은 시각적으로는 엄청난 스펙터클을 선사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심각한 미스매치입니다. 최홍만은 자신의 독특한 신체 조건을 극대화하고 치명적인 약점은 어느 정도 가려주는 K1이라는 특정 환경의 지배자였습니다. 반면 프란시스 은간우는 훨씬 더 다재다능함을 요구하는 MMA라는 스포츠가 낳은 완성형 파이터입니다. 전성기 은간우는 경기를 끝내는 파워뿐만 아니라 그 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전략적 사고와 균형 잡힌 기술인 내심, 방어, 레슬링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룰과 무대입니다. 레슬링과 그라운드 싸움이 필수적인 UFC 옥타곤에서 최홍만의 가장 큰 약점은 은간우에게 승리로 가는 고속도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각인과 달리 케이지는 그래플러에게 훨씬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종 판결은 명확합니다. 프란시스 은간우가 1라운드 후반 혹은 2라운드 초반 그라운드 앤 파운드에 의한 TKO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 가상 대결은 헤비급 격투 스포츠의 진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과거의 거인 대 거인, 쇼를 넘어 현대 격투기에서는 아무리 압도적인 신체 조건을 가졌더라도 다재다능하고 지능적인 완성형 종합격투가가 한 가지에만 특화된 스페셜리스트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최홍만은 격투 팬들에게 흥미로운 만약을 제시하지만 프란시스 은간우는 헤비급 MMA의 현재이자 정점 그 자체입니다.